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또 미세먼지라든가 또 어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최고의 전문가로 여기서 이제 양성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요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요거보다 요거. 저는 한국에서 건축공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건축공학이면 뭐 건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건물 짓는 뭐 구조도 있고 또 계획 쪽에서는 이제 설계사무소 뭐 건축사들도 하고, 또 그 중에는 이제 우리처럼 건축 환경 그러면 뭐 열, 빛 뭐 등등 온도, 습도 건물 내에서 하는 이런 건축 환경 분야에 이제 박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최첨단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에 1위를 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기류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국내에서 하기를 하고, 금방 교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중국에서 오래 있었어요. 중국 주재원으로 LG 그룹에 있으면서 중국에 가서 이제 좀 더 전문성을 키우자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거기서 환경 에너지 분야에 이렇게 하기를 하고, 현재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미세먼지, 우리가 특성화대학원이 생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미세먼지, 또 그 사이에 우리가 팬데믹이 왔었고,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사스, 여러분들은 사드는 기억을 하지만 사스를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2003년에 제가 사스가 발행지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실제 그때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이게 변형이 가고 있습니다. 이 어떤 기후 변화와 함께 건강에 위협을 받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어떤 것이 좋을까, 과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게 또 현업에 나가서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서 일단 건강하고 상관성을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는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아까 그 기후변화 실천연대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환경부에서 이런 어떤 전문가들 집단, 또 많은 시민들과 같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민 강좌라든가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어떤 정책 제안을 하거나 등등을 하는 어떤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직접 설립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회원들은 거의 한 6,7천 명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시민들 위주로 하고, 우리 이제 임원진들이 다 이제 현재 뭐 서울시 공무원이라든가 또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대학 교수님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하나의 단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무슨 환경단체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이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못했지만 이런 간접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한 1200회 이상 강연을 했습니다. 사실 수백 명 대상으로, 많이는 한 80세 어르신들, 작게는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서울뿐이 아니고 저 전라남도 여수까지도 가서도 하고, 그래서 또 여기뿐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 혹은 또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 중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금방 교수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접하지 못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대체 기후변화가 이거를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매스컴 통해서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SNS 통해서 보신 게 아니라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원래 2시간이라는데 저한테 1시간 한 반 정도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또 재미없으면 일찍 끝내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 잡아놓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안타깝게 다 뒤쪽에 있어갖고, 이거 마이크 없이 막 2시간 또 이렇게 하려니까 그러네요. 자, 소개는 이제 이렇게 됐고, 요걸 제가 사실은 앞에는 이제 간단히 왜 오늘 같은 교육이 필요한지를 배경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전체, 예전에는
굉장히 하늘도 깨끗하고 공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죠? 저는 특히 고향이 저 충청도인데 충청도 매일 충청도를 지칭할 때 청풍명월의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도가 가장 나쁜 지역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충남 쪽이에요. 당진, 서산 이쪽. 왜? 이제 발전소, 이 석탄 발전소가 들면서 예전에 프랑스 전문가들하고 이 국내 전문가가 미세먼지와 수명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를 했어요. 2018년에. 근데 가장 나쁜 거 수명이 가장 짧게, 길게는 그러니까 5년 동안 수명이 짧아지는 지역이 바로 충남 지역으로 나왔었어요. 서울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대기질에 대해서 뭔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도도 하고 이런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2030년 1차 우리가 탄소 배출 저감을 몇 프로를 지금 줄이자고 정부에서 내걸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2030 하면 항상 수치가 들어가는데 혹시 들어본 분? 그러면 미세먼지만 관심을 가졌지 탄소 중립,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전 단계거든요. 사실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미세먼지 대기 중에 있는 거 저거 어떻게 잡아요? 저도 전문가로 활동을 하지만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저감은 할 수 있어. 근데 저감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술, 그런 메커니즘의 기본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국내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목표를 가진 게 2050년도에는 탄소 중립, 즉 발생원과 우리가 발생을 끌어내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저감할 수 있는 거를 제로로 만들자라는 게 탄소 중립이에요. 그게 2050년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근데 일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에 60년까지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면적이 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0년을 더 유보를 해서 유엔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문제는 그 전 단계 2030년 지금 2024년이니까 6년 뒤에 몇 프로를 줄이자라고 서로 해놓은 게 있는데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오늘 입 닫고 귀도 닫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뭘까요? 2030년에 40%를 줄이자고 이미 얘기가 됐어요. 40%. 40%는 그럼 언제 기준? 2018년 기준. 그거의 기준, 그 발생량 대비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도 목표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에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등등등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탄소 배출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지금 뭐 미세먼지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줄이기 위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세먼지 줄이는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아무거나 알고 있는 기준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됐어. 지금 그러면 이거를 감소시키거나 발생을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현재? 예를 들어서 산업용으로 봤을 때는 공장에 옥상에 집진기 있죠, 그죠? 집진기. 가정에는 뭐 있어요? 뭐 청정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오늘도 보니까 여기 그 과학관 입구에 그 흡연 부스로 해서 이렇게 흡입을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다 미세먼지 발생되는 걸 줄이기 위한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직종도. 뭐 물에서 나오는, 바다, 해양에서 나오는 등등등. 자, 그 얘기는 기술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금방 사장이 되고 말아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LG라는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에 근무를 했고, 아까 말씀대로 근데 또 중국에 가서 어떤 기술 분야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야, 이런 기술들이 뭔가 더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야지만 그걸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연구개발에서 나온 기술들이 금방 사장되고 많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해갖고 현재까지 다양한 성과도 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진행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후 위기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사망 이거는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요새 변화가 있는 거 아세요? 제가 현재 뭐 구청에 구청에 제가 물론 서울시도 그랬고 뭐 여러 지자체에도 그러지만 최근에 제가 뭐 구청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뭐 미세먼지 쪽으로 했지만 지금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돼서 법으로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법으로 조례가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청에 갔더니 구청 담당 과장이 굉장히 반겨요. 예전에는 조금 그랬어요. 이게 피동적이었다면 지금은 저한테 바로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박사님 굉장히 요새 일할 맛 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구민들,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바로 올 여름 어땠어요? 그죠? 최고 열대야가 길었죠. 36일 뭐 이렇게 갔죠. 열대야가 길어지고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도 많았죠. 그죠? 전기료가 갑자기 왜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더위를 직접 40도 이상을 느꼈어요. 대외 활동도 못 하겠고 뭐 등등의 불편함을 겪은 거를 올해 처음으로 겪은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뭐 더위는 있었지만 이게 장기간 간 거를 국민이 체감한 게 올해가 첫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시민들 이제 귀에 생각에 야, 이거 그러니까 기후 변화? 이거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제 시민들이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구나 시에서 뭐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되면 하는 사람이 항상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그런 정보를 듣기 위해서 또 많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것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실질적으로 써먹어야 돼, 이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써먹을 얘기들을 위주로 할 거예요. 홍수가 나고 한 거 다 빼고. 자,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요거는 환경부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어. 앞으로 이런 온도가 계속 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스키를 타러 동남아에서, 중동에서 매년 겨울에 엄청 많이 와요. 저는 중국에서 15년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가 접하고 또 중국 애들도 우리나라 눈의 질이 좋아요. 걔네들은 인공으로 한다면 우리는 자연 눈이 내려갖고 스키 매니아들한테 최고 좋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30년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스키장 이제 영업을 못해요. 지금 이미 그래요. 이미 스키장 그래서 개장이 늦어지거나 인공눈을 쏴주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왔다 있어요. 그리고 어종이 동해에서 보면 열대어들이 잡혀요. 우리나라 동해에서. 많은 어종의 문제, 그리고 양식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지금 단풍철인데 기존 대비 단풍이 훨씬 더 늦어졌어요. 이게 왜? 올 여름을 겪었기 때문에 올 여름에 엄청난 온도 변화로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하다라는 그 기후 특성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도대체 이 기후 위기와 이 기후 변화가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위해성들은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가장 건강 위해성이 뭐예요?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위협하는 게 어느 질환이었어요? 그렇죠.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인데 우리는 PM 2.5를 관리를 하죠. PM 2.5가 뭐예요? 2.5라는 게 뭐예요? 크기죠. 그럼 2.5 마이크로미터가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보통 PM10까지는 땀이나 음식물이나 우리가 배설로 해서 나갔는데 이
PM2.5는 이 혈관까지 전이가 된다고 해서 의사들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죠. 왜 PM2.5가 무섭냐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질의가 올 수 있어. 여러분들 부모님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PM2.5, 그래, 그 피로가? 야, 그거 언젠간 나가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죠. 뭐였죠? PM2.5를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모양이었죠? 바로 쇠톱으로 쇠를 자르면 막 침 나오는 날카로운 게 있어요. 근데 PM10은 말 그대로 우리 황사나 이거하고 비슷해. 둥글거나 타원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셔도 그냥 이게 걸리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돼. 근데 거기에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분석을 해본 결과 65%에서 70%가 뭐예요? 바로 미세먼지는 중금속이란 얘기지. 먼지가 아니라 유해성 중금속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초미세먼지가 무서웠는데 이거는 이제 뭐 초미세먼지는 그럼 우리가 실내에서 환기장치 틀고 청정기 틀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기후 환경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우리 건강도 건강이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한번 우리 같이 다뤄봅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환뿐이 아니고 뭐 이제는 뭐 많은 자연 재해로 해서 목숨을 앗아가는데 자, 요거 봅시다. 요게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엄청난 폭염 더위를 겪고 나서 실제 10월 13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말일인가? 10월 30일이잖아. 이게 좀 거의 뭐 한 보름 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죠? 여기 했더니 올해 발생 시기별 온열 질환자 했더니 2023년 여름철 긴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응급실 방문을 한 게 전년 대비 31%가 증가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연령별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보세요. 온열 질환자 3,700명, 전년이 2,800명 대비 31%가 증가가 됐고, 남자 50대, 어떻게 보면 78%가 되는 거예요. 남자 50대 78%. 여성보다도 훨씬 더 높아. 비율이 높고, 그 중에 그 병명으로 봐서는 열탈증이 가장 많았고, 그래서 추정 사망자는 한 30% 정도, 이것은 이제 연령이 좀 높은 분들이 많았고, 보통 열사병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된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제 실제 우리도, 이게 뭐, 사망자 수로는 아무래도 호흡에 민감하거나 건강 기저질환자가 있는 분들이 그거로 해서 합병증이 뭐 지속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게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50대가 많다라는 게 이제 우리 같은 우리는 이제 40대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50대들은 이제 긴장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질환별로 어떤 질환이 가장 많았느냐? 보세요. 열탈질이 가장 많았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온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보시면 경기 뭐 서울뿐이 아니고 지금 전체가 지금 골고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가장 더운 지역이 어디였었어요? 대구, 그죠? 늘, 그 TV 정규 뉴스에 보면, 오늘 대구 날씨, 그래서 뭐 32도, 뭐 35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역 특산물이 어느 지역 것이 가장 맛있었다 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자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봐봐요. 여기 서울 경기 지역이 이제 가장 많은 거예요. 또 온열 질환자들. 물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 자, 장소별로 이렇게 보세요. 장소별로 온열 질환자가 많았던 게 바로 실외.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미세먼지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실외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직사광선을 쪼였을 때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발표를 하죠. 어나운싱을 하는 게 뭐냐면 더운 날, 뭐 우리 미세먼지 심한 날도 그렇지만 대외 활동을 자제해라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발생 장소로 보면 실외가 가장 많았고, 물론 실내에도 마찬가지. 그럼 실내에서 저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사람들이? 온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뭐를 해요? 에어컨 틀죠. 계속 밤새. 우리도 그래서 밤새 자면서, 예전에는 뭐 전기료도 그랬지만, 좀 밤이 되면 온도가 좀 떨어져갖고 에어컨을 켜지 않았어도 됐는데, 지금은 뭐, 한밤중에도 그냥 백야처럼 계속 틀어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평균 최고 온도, 뭐라 그럴까, 온도하고의 어떤 영향이 있나라고 봤더니, 여기 한번 보세요. 25도에서 요 35도 사이에 이렇게 됐는데, 요 빨간 것은 24년이고, 약간 흐린 것은 이제 전년도예요. 여기서 확 나타났죠. 전년도 대비 빨간 수치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전년 대비 지금 온도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 현상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내년은 또 더 증폭이 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더위만 저렇다면 괜찮은데, 이제 바로 계절이 뭐예요? 응?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은 또 반대로 어떨까요? 엄청 춥겠죠. 그럼 추우면 또 뭐를 해요? 막 또 난방을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난방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피해가 나올까요? 자, 난방을 많이 해. 그러면 어떤 사회적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